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해 제2공항 건설에 일단 제동은 걸렸지만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얘긴데요. 당분간 갈등과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공항 관련 예산은 4,200억 원. 이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기본과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42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473억 원보다는 10%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검토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안에도 제2공항을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 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예산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민 반대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었고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반려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좀 편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 예산을 도민 의견 수렴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절차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2.6% 증가했고 정부 예산 증가율 8.3%보다 3배가량 높은 겁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3 희생자 배보 상금 1,810억 원, 제주 하수 처리장 현대화 65억 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55억 원이 반영됐고 강정 정수장도 예산 규모를 조율 중이지만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가스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해당 음식점의 가스 저장 탱크 시설은 검사 필증조차 받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은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 LP가스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던 가스업체 직원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전남대 병원으로 후송됐고 화마가 입술고 간 음식점은 시꺼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심하게 크게 났고요. 가루도 육안으로 봐서도 엄청 많이 날리고 있었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119 좀 불러주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찬물로 좀 몸에도 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감식. 잿더미가 된 건물 곳곳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소방대원들이 함께 살핍니다. 감식반은 LP가스 저장 탱크의 연결 부분이 유독 많이 훼손된 점을 확인하고 탱크와 연결된 충전 호스와 밸브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연결 장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충전 호수가 노후됐을지 아니면 충전하는 과정에서 연결부에서 누출이 됐을지 고의적으로 압력이 상승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난 음식점의 LP가스 저장 탱크 제조 연도는 2013년. 하지만 해당 음식점에 언제 설치됐는지 검사 필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198kg에서 3톤 미만의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면 검사 필증을 받아야 하고 검사 필증을 받지 않으면 가스업체가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다른 거 했다는 거는 전혀 기억이 없고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이라서. 제주 지역 음식점과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된 198kg에서 3톤 미만의 LPG 저장 탱크는 5,500여 개. 허술한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도심 속 대형 가스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해 전국적인 공분을 산 피의자 백광석과 김신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범 백광석과 김신남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중학생 16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7월 18일 오후. 김군의 집 옆 좁은 담벼락 사이로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지나갑니다. 이어 장갑을 낀 흰 옷차림의 또 다른 남성이 지붕을 딛고 올라갑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신남. 첫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검찰은 백광석에게 살인과 주거침입, 가스 방출과 상해 등 8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했고 공범 김신남에게는 살인과 공동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정에선 백광석과 김신남은 사건 당시 역할을 분담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공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누가 살인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백광석은 김군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김신남이 능동적으로 김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김신남은 자신은 김군을 붙잡기만 했고 백광석이 김군을 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김군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며 질타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백광석을 증인으로 세우고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고 김모군의 어머니 측은 사건 이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형에 있어서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살인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3차원 가상현실을 뜻하는 메타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이 가상현실을 만들어 치안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선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나 홍보가 어려워진 외국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아바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외사계가 만든 가상현실 외사월드입니다. 오늘 경남 외사경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탁자가 놓여 있는 거실이 나오고 계단을 따라 2층을 올라가면 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 속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경찰관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포즈로 기념 촬영도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이용해 일상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세계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외국인 치안 활동에 적용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하거나 범죄 예방 가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QR코드를 찍으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등 6개 외국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치안 현장에서도 비대면 치안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던 중에 메타버스의 자체 월드를 제작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이 친숙한 학생들에게도
메타버스 치안 활동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폭염이 점차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폭염주의보는 어제 오후에 해제됐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낮 동안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면서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가끔씩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는데요. 주로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8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25도, 서부와 동부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8도, 서부와 동부 지역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흐리겠고요.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자도에서는 오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낮게 일겠는데요. 바다에도 하늘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흐린 비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10명에 이어 어제 오후 5시까지 1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대형마트 관련 감염자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860명으로 집계됐고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579명 가운데 94.8%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으며 확진자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민세 등을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 임대인과 유흥업소 재산세 등 57억 원을 감면했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다른 지방에 판매할 동반협력사 공개 모집 입찰에 4개의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이달 중순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협력사는 올해 12월 15일부터 4년 동안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지방 소매와 업소용 판매를 맡게 됩니다. 삼다수 연간 생산량 64만 톤 가운데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지방 판매량은 70%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제주 최대 규모 관광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 변경안이 제주도에 제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측이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수를 축소하고 전체 부지 대비 63%의 녹지를 확보하는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사업 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립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도는 수정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남편에게 신체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올 상반기 제주 관광 소비가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분석한 올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보다 19.5% 늘었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렌터카와 특급 호텔, 콘도미니엄 등 개별 여행 관련 업종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였지만 전세버스와 2급 호텔, 여행사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54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6.3% 늘었습니다. 올해 제주도 내 12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한 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은 함덕해수욕장으로 22만 3천여 명이었고 2호가 10만 9천여 명, 중문과 협재가 1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오는 10일까지 민간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 의원 5명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빛을 내고 있는 건 탐라 천년을 통틀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을 떠나 도내외 120만 제주도민이 원희룡 예비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